네, 자기 회로에 대해서 4월 8일 내용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회로는 입력이 뭐냐면 기자력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는 이제 기전력이 입력이 되듯이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이 되고, 기자력 F는 결국은 이제 NI라고 주어지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죠?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기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자력 F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속이 지나가는 길, 자로죠, 그죠? 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 R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으면 우리가 F는 우리가 R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NI가 되겠죠. 단위는 암페어 턴입니다. 암페어 턴이 되고요, 그죠? 자, 자, 그러면 자기장 R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파이분의 NI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페어 턴을 웹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자력 F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HL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이 NI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H하고 한번 관계를 한번 구해보면, H는 어떻게 되나요? H는 U분의 B다, 그죠?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L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쓰면 U고, 그죠? B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길이는 L. 그럼 한 번 더 쓰면 UA에, 그죠? 파이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HL 자체가 이게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알파이하고 같다는 거죠, 그죠? 알파이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파이 나눠주면 R이 어떻게 되는가요? R이 이렇게 되겠죠. UA분의 L. 자, 암페어 턴 per 웨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이 UA분의 L로 나온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자, 그리고 우리 R의 역수를 갖다 퍼미언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자기회로하고 전기회로를 갖다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회로의 기전력 전압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기자력은 이제 F에 해당되고, 얘는 NI가 되겠다, 그죠? 여기는 V는 IR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전류에 해당되는 건 I, 자속에 해당되는 건 파이. 자, 전류에 해당되는 게 파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에 해당되는 건 자개고, 전기장은 자기장이고, 그 다음에 도전율은 투자율이고, 그죠? 그리고 오메 법칙 V는 IR, F는 R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가하면 여기 전류가 흐르고 여기 저항이 있다. 그럼 오메 법칙상 V는 IR이라는 게 성립하고, 이 I가 R분의 V가 되듯이 여기에 기자력이 이렇게 F가 존재하고, 여기에 자속이 발생해서 자속이 흘러가면 여기 자기장 R에 의해서 기자력이 소모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F는 알파이라고 이렇게 쓰고, R은 파이는, 그죠? 파이는 R분의 F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얘가 일 때 얘는 뭐냐, 이렇게 기전력일 때 기자력, 전류일 때는 자속, 전기일 때는 자개, 자기장은 전기장, 그죠? 이런 걸 갖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좀 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공극이 있는 자극 회로라는 건데,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죠? 기자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F 이거를 NI죠. NI인데 여기 R 공극에 대한 자속과 그 다음 더하기
공국이 아닌 철 자체에 대한 자속, 요거 두 개 더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R이란 거는 공국이니까 U0의 A분의 L이죠.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U0의 파이입니다. 그죠? 파이고, U의 A분의 L의 파인데, 공국은 길이가 있네요. 그죠? LG라고 있고, 이 길이는, 여기 보면 전체 L에서 LG만큼 뺏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L1이라고 표현하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F는 이꼴 N이는 알파에서 요렇게 쓰면 요 부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UB의 L1 그죠? 그 다음에 요 U0분의 B 해서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뭐예요? HL 인데 H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일반 자로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공국에 의한 것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쓰는 기가 똑같은 거죠. NI는 그죠? 알파에는 HL 그죠? 요걸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기자기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율과 자성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자성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자, 투자율은 자속이 통과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다. 매질에 따라 다르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투자율과 자속의 관계를 우리는 투자율과 자속 그리고 자속 밀도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투자율은 자기장의 세기를 자속 밀도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투자율이 됩니다. 자, 비투자율이란 거는 뭐냐면 투자율과 공기 중의 투자율을 그죠? 그거의 비겠죠. 진공 중의 투자율 U0하고 매질의 투자율 U의 B를 갖다가 우리가 비투자율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투자율 US는 진공 중의 투자율에다가 어떤 물질의 투자율을 갖다가 나눠주면 이게 비투자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율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다가 진공 중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비투자율은 물질마다 다르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석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강자성체보다 조금 덜 된다. 얘는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종류를 갖다 아셔야 되는데, 니코철망입니다. 그죠? 니코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상자성체는 공주산소 배갈입니다. 공주산소 배갈.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엉구화납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우리가 비투자율이 1보다 굉장히 크네요. 그죠? 강자성체는 상자성체는 조금 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걸 갖다가 우리가 반자성체로 한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기 이력 곡선,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율을 갖다가 우리가 BH 커브에서 H분의 B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H니까 요건 자기장의 세기죠. 요거는 전류의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석 밀도는 자석에 비례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자구라는 건데 자구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일렬로 이렇게 쫙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쫙 서 있는 형태가 되는 놈을 갖다가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뭐 일부 서 있긴 한데 약간 뭐 비트르마이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서 있지 않는 걸 갖다가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뭐야? 무질서하게 그냥 뭐 그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이력 곡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류를 갖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이제 전류를 가합니다. 그죠? 전류를 또는 자기장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제 자석 밀도가 쭉 증가하다가 전류를 감소시키면 이거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시키면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려가지고 들어가는 거. 요걸 갖다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지가 지나가는 길을 갖다 기억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게 히스테리시스고 요 면적은 이제 히스테리시스 이제 손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갖다가 전류가 0이 되고 나서도 남아있는 잔류라고 그래가 자기 잔류작이라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전류를 마이너스로 쭉 했을 때 이 자개 세기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자적이라 합니다. 그죠? 보자적.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는 요게 이제 뭐냐? 요게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말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석 밀도.
그 다음에 여기가 종축입니다. 그죠? 종축. 그 다음에 여기가 횡축입니다. 그죠? 횡축.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요 축이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요게 잔류작이다, 요게 보자력이다 하는 거 정도를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성체에 따라가 이제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경자성체나 연자성체에 비교가 되어 있는데, 영구자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되게 크고, 그래서 얘는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도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영구자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변하는 형태가 되고, 요즘 자심제로 그래가지고 요렇게 얇은 형태라든지 이거보다 더 얇은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뭡니까? 전자석 만들 때 쉽게 자석이 됐다가 또 빼면 또 쉽게 자석이 안 됐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죠.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전자석에 이용하는 거군요. 자심제로는 뭐 이런 형태로 역시 잔류자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야 우리가 자심으로 이제 자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물질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대충 그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특별하게 설명이 없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는 우리가 손실을 pH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 주파수하고 자손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파수하고 자손 밀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유기 기전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유기 기전력이 4.44 F에 N에 파이 M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식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히스테리시스 H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F에 BM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이거 뭐예요? F에 E의 제곱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유기 기전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는 뭐예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 여기 이제 스타인 매치 상수는 뭐 이게 상황에 따라 1.6에서 2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뭐 2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1.6이 나와 있으면 또 뭐 상황에 따라 1.6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씁니까? 이제 규소 강판을 갖다 쓴다 그랬다. 그죠? 규소 강판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와류소는 뭐예요? 여기 맴돌이 전류를 하죠. 이 맴돌이 전류에서 생기는 와류소는 우리가 여기에 도전율에다가 이 두께, 철판의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와 자석 밀도의 제곱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P라는 게 결국 뭐에 비례하냐면 얘는 두께 제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실을 갖다 철손이라고 그러죠. 그죠? 철손. 철손을 갖다가 우리가 PI라고 쓰면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 더하기 에지손이더라. 에지손. 자, 그래서 에지손이 되는데 여기서 큰 거는 뭐예요? 히스테리시스손입니다. 그래서 철손은 결국은 뭐에 비례한다면 주파수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와류소는 뭐예요? 지금 주파수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이려고 하면 강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두께를 얇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돼? 여기를 썰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성청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성청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의 세기다. 했는데, 자아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물질이 자석이 되는 거다. 그죠? 자석. 자화된다. 자석이 된다. 자화되는 현상. 자석이 되는 현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죠? 자아의 세기는 자석이 되는 데 얼마나 잘 자석이 되느냐. 그래서 자아의 세기를 우리가 J라고 놓고 얘는 단위 면적당 자아라고 합니다. 그죠? 자석이 된 자속은 얼마인가. 좀 말이 조금 애매하죠. 자, 여기 웨버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메타 제곱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자속 밀도하고 똑같죠. 자속 파이를 갖다가 이름 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단위는 자아의 세기나 자속 밀도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아의 세기를 갖다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아의 세기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자성체 내부의 자계를 갖다가 우리가 H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자계를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아의 세기를 J라고 했을 때, 여기 H가, 그죠? H가 있고 J가, 그죠? 자아의 세기는
내부 자계에서, 그죠? 내부 자계에서, 외부 자계를 빼주면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죠? 빼주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H 전체의 내부 자계는, 그죠? 외부에서 자계는 자계에다가, 그 다음에, 자아의 세기를 대주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요게 J가 H가 아니고 뭐야?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속 밀도라는 거는, 여기 자속 밀도라는 거는, 즉, 내부에 생긴 자속 밀도라는 거는, 외부의 자속에다가 자아의 세기를 갖다 대주면 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아의 세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B의 마이너스 B 제로. B는 뭐예요? U의 제로의 US의 H가 되고, 그죠? 여기는 U0의 H가 됩니다.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예. US에, 그죠? U0H 빼기 1에, 그죠? 요게, 이렇게 US.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지우고, 예.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 U0H를 갖다 뒤로 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US 빼기 1에, 그죠? 빼기 1에 U0의 H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세기를 갖다 요렇게 정의를 하고, 요걸 갖다 자아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아율이고, 우리가 자아율 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카이. 자, 그러면 다음 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아의 세기다 하고 카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U0에 US-H인데 여기 U0하고 요 뒤에 본 요거 있죠. 그죠? 요거, 그죠? 카이의 S. 요걸 갖다가 우리는 비자율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죠? 비자율. 그러면 이게는 결국 뭐야? 투자율 빼기 1입니다. 그죠? US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냐 뭐냐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이 단위 면적당 자의 세기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단위 체적당 자의 세기에다 길이 L 곱해보면 이게 뭐예요? 단위 체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력 플레밍급 연습 법칙 F는 자 I 크로스 B의 L 그죠? 요 크로스라는 거는 뭐냐면 외적이라 그랬다. 그죠? IBL 사인 시타. 근데 외울 때 IBL 하는 것보다는 그냥 BIL로 외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BIL 사인 시타. 됐습니까? 자, 크로스는 외적. 외적은 무슨 의미입니까? I가 있고 만약에 B가 이렇게 있다면 I에서 B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 여기가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라는 걸 갖다 표시하는 게 우리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요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위에 지금 요 방향이니까 위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B는 뭐나요? B는 자속 밀도니까 단위 면적당 자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L은 뭐 길이입니다. 그죠? 길이는 이 도선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 도선의 길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시타는 자속하고 전류가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자력에 따른 일인데 전자력이 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뭐예요? 전자력이 한 일. 자,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VQ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전압이라는 거는 기전력이라는 거는 단위 양전화가 한 일이다. 즉 단위 양자를 옮기는데 몇 줄 들었는지를 표시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W는 이제 I 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I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분의 W죠. 그죠? 그래서
자속이 한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속이 지금 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있습니다. 자속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가르쳐 보면 자속과 전류, 여기 보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힘은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데 어떤 V라는 속도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W는 FS인데 여기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X니까 그죠? X라고 씁니다. 그죠? F는 뭐예요? BI L 곱하기 X입니다. 그죠? L은 여기 지금 이 도선의 길이죠. 그죠? X는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L 곱하기 X가 단면력이 되겠죠. BI 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B하고 I를 바꿔보면 I 곱하기 BA고, 자, 이 B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자속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I파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I파이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인류는 뭐예요? 이거 단위는 줄이겠죠. 자, 인류를 P는 단위 시간당 한 일이죠. 자, 그래서 T분의 I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쓰고 단위는 와트죠. 그죠? 자, 그럼 요건 해결이 됐고요. 그죠? 토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토크를 보시면 요 밑에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침반 같은 이런 이제 도선이 이렇게 길이 L인 도선이 있습니다. 그죠? 길이 L인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이 작용하는 힘인데 그죠? 그러면 F는 어떻게 되나요? 자, F는 MH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크는 뭐 어떻게 되나요? 토크는 F 크로스 R입니다. 그죠? R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F가 MH고 그 다음에 크로스 MH의 크로스의 R입니다. 그죠? 크로스 R.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겠죠? MHR의 사인 시타. 그죠? 이제 R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지금 회전하는 반경이다. 그죠? 회전하는 반경. 그죠? 회전하는 반경. 그죠? 요 위에서 그림 보면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 떨어진 거리에서 내가 이 힘을 가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요 R을 갖다가 L로 봐도 되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L의 H의 사인 시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L은 뭐예요? 자기 삼각자 모멘트. H의 사인 시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M 곱하기 H를 갖다가 사인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M 크로스 H라고 외적을 하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킹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자, 요것도 평행도선. 자, 여기 보면 두 도선이 작용하는데 요 같은 쪽은 이제 전류 같은 방향이면 뭐예요? 흡인력, 다른 방향이면 반발력, 즉 측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크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다? F는 자, BIL, 자, 직각이니까 BIL입니다. 그죠? 자, 근데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하면 어떻게 돼요? F는 이 F를 L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BI가 되겠죠. 자, B 대신에 뭘 쓸 거냐면 B는 U0H 써도 되겠죠. 이렇게 I.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요 I1, 자, I1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즉, I1에서 R만큼 떨어진 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이 세기 H1이라면 이 H1은 어떻게 되나요? 자, 2파이 거리 R분의, 그죠? I1 전류, I1에서 생기는 전류, IA 또는 I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IA.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받는 힘이니까 여기는 IB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1이라고 쓰면 한 번 더 써보면 이렇게 돼요. F는 U0의 2파이 R에 IA 곱하기 IB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4파이 곱하기 10-7승이죠. 그 다음에 IA, IB. 자, 그러면 여기 파이 날아가고 2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2 곱하기 10-7승 곱하기 IA, I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반드시 R분의 2 I1, I2 곱하기 10-7승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방식의 패러데이 렌즈 법칙.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요렇게 이제 전류가 아니고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장이 생기면 얘를 밀어버리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페르프가 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자속은 어떻게 해요? 지금 빨갛게 표시하는 쪽으로 생겨야 되니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를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미는 거니까 이런 방향,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지금 빨간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크기하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갖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이때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의 d파이 dt인데 자속이 발생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걸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인덕턴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죠? 마이너스 L의 전류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요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걸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코일이 여러 개 있는 걸 한 개만 떼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가 이렇게 코일이 있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럼 요 안을 통해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해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속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자속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파이가 나오겠죠. 파이가 나오면 이 파이는 그 뭐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는 이 자속이란 건 결국 뭐예요? 이 전류에서 생성되는데 이 주변에 물질이라든지 상태, 그 다음에 이 도선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비례상수가 뭐냐면 인덕턴스라는 L입니다. 그래서 이 L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 또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코일을 한 번 가본 게 아니고 n번 가본다 하면 이렇게다가 이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n파이라고 쓰시면 전체 자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은 전체 자속은 사실은 이제 람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L이라는 거하고 I하고 N하고 파이 관계를 갖다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Li는 N파이. 그래서 여기 보면 N파이 대신에 Li를 넣은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꼭 아셔야 되고, 방향은 뭐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을 따른다. 됐습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내려가서, 자, 요거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요 공식은 유도하지 않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유기기전력 E는 V 크로스 B의 L 이렇게 해서 이제 BLV 사인 세타라 그랬습니다. 그죠? 사인 시타. 자, 요거는 뭐예요? 이 오른손에서 항상 1번이 뭐예요? 자속 밀도를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속도가 어디로 운동하는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자속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것처럼.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V가. 여기가 이제 힘의 방향이죠. 그러면 이때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생겨?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유도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발전기. 그죠? 발전기.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고시가 갖다 쭉 유도하면 BLV라고 나오는데, 자, 그게 요겁니다. 그죠? 요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BLV. 자, 단계 있나요? 밑에 잠깐만 볼까요? 여기 다네요. 자, 인덕턴스. 자,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는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됐고, 여기에 이제 단위 변화는 한번 봅시다. 이제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인데, 헨리는 웨버 퍼 암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웨버 퍼 암페어를 갖다가 우리가 볼트 세크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게 볼트 세컨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옴 세크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웨버가 왜 볼트 세크일까요? 요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웨버가 왜 볼트 세크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웨버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파이라는 게 여기 보면 전압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그죠? 시간 t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볼트가 있고 시간은 세크니까 그죠? 볼트 세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옴 세크까지로 이렇게 헨리를 갖다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킹을 한번 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보면
AB 두 코일을 가까이 놓고 전류를 변화시키면 이 전류비에서 자속이 B 코일 가도 쇠괴하므로 B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상호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 이런 이제 어떤 코어가 있고, 그죠? 여기 내가 전류를 이렇게 하나 흘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흘렸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속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속 파이가 발생하겠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문 S를 갖다 N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전류를 갖다 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죠? 감아 놓으면, 자,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요 자속에 의해서 어떻게, 자속이 코일을 세교하죠. 그죠? 세교하니까 여기에도 유기기전력 E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E라는 거는 N2에, 그죠? d파이 오버 dt 형태로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맞죠? 여기는 이 E라는 게 E2라 합시다. E1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N의 N1의 d파이의 dt라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E1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E1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마이너스 L1에 이 전류에서 생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의 자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속은 어떻게 쓸 수 있냐? E2는 자, 마이너스 N2에 d파이의 dt인데 얘는 뭐예요? 실제로 이 자속은 누구에 생기죠? 1에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에 di1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때 이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m이라고 표시하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코일이 가까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자속에 의해서 여기도 유기기전력이 생긴다는데, 그때 발생되는 인덕턴스를 갖다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하고 m이라고 표시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식 두 개에서. N2가 어떻게 되냐면 N2파이가, 그죠? 자, M의 I1이 되죠. 그죠? 그럼 M을 구해 보겠습니다. M은, 자,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M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 I1 분의 파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N2가 되겠습니다. 그죠? N2. 자, 그렇게 되고, 자, 우리가 L1 I1, 그죠? 자, L1의 I1은, 그죠? 여기 뭐가 되냐면, 우리가 N1의 파이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 파이 대신에, 그죠? 파이 대신에,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잠깐만. L1 I1은 N1의 파이인데, 이게 맞나요? 자, M은 I분의 N2, 맞죠? N2 파이가 M1이니까 I1의 I1분의 M2의 파이, 그죠? 그래서 파이는 여기서 파이는, 그죠? N1분의, 맞습니까? 자, N1분의 L1 I1 이렇게 되네요. 그죠? L1 I1. 자, 그럼 여기 파이 대신 이걸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I 날라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N1 맞습니까? 그 다음에 M2가 있고 N2 그죠? N2가 있고 예. N2가 있고 L1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M이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죠? M은 L1, N2에 L1 이렇게 표시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또 살짝 병행시키면 이렇게도 표시됩니다. 자, N2분의 N1의 L2로 표시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시를 보면 여기 파이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파이를 자, R 파이는 N1, I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파이 대신에 R분의 N1, I1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 대입해보면, 자, M은, 그죠? I1분의 N2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분의, 자, N1이 있고 I1입니다. 그죠? 약분을 해보면 남는 거는, R분의 N1, N2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R분의 N1, N2. 자, 밑에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자, 요거는, 자기자이니까 UA의 L에 N1 곱하기 N2가 결국 뭐냐면 이게 M입니다. 그죠?
그럼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죠. L에 UA에 자 N1 곱하기 N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게 어디 있냐? 요식입니다. 그죠? 요 L에 UA에 N1, N2. 그죠? 자, 그러면 이 양변을 제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곱한 거는 색깔을 바꿔서 M의 제곱은 자,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LUA에 N의 1의 제곱 곱하기 자, 요거 제곱하니까 두 번 쓰주면 되죠. UA에 N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예, L1이고 그죠? 여기 뭐예요? L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M의 제곱이 L1 곱하기 L2가 돼요. 그러면 결국 M은 뭐가 된다? M은 여기서 한 번 더 쓰면 여기서 M은 예, 루트 L1 곱하기 L2가 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변압기 극성에 따른 전압과 전류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놔두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속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자,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속은 지금 이 표시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려 그러면 전류가 아니고 자속이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감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 자속이 이렇게 둘러 증가하더라고. 이렇게 표시한 게 이게 이제 다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 예, 여기도 보면 어떻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자속이 같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라는 걸 갖다 표시할 때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일 때는 상호 인덕턴스의 부호가 플러스 M이 되고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 M이 된다. 이제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V1하고 V2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V1이라는 전압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V1이라는 거는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전류에서 L1에 이 전류에서 전류 I1에 대해서 생기는데 이 I2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I2에서 I1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그죠? 근데 있는데 같은 방향이다. 그죠? 뭐 자속이 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요게 이제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같은 이유로 여기가 플러스 되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데 I2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이 생기더라.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나중에 이용해 먹고요. 자, 요거는 이제 누설 자속이 없다고 가정하면이라고 해서 아까 어떻게 되냐면 M이 어떻게 돼요? 루트 L1 곱하기 L2인데 실제로는 누설 자속이 생기니까 여기 K라는 결합계수가 있더라. 결합계수가 K라는 게 있더라. 이 결합계수 K에 의해서 우리가 뭐 1이면 완전결합,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고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여기 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누설 자속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 그림에는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코일의 저항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류에서 2차 쪽에 순수하게 다 간 애도 있지만 1차 쪽에서만 이렇게 뱅글 도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걸 갖다 누설 자속이라는데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K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결합교수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결합교수 K는 루트 L1분의 L2분의 M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렬 접속과 차동 접속에 대해서 보는데 직렬 상호이동선수가 안 존재할 때 그죠. 그러면 뒤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M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V1, 여기가 V1이죠. 여기가 V2, 다 다음 V다. 그죠? 그래서 V1 더하기 V2는 L1I, L2I. 이렇게 이제 이 전류에서 이렇게 생기더라. 그래서 전체 L은 여기 두 개 더하면 된다.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럼 자속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와서 밑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플러스 방향. 그러면 지금 이 식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V1은 L1 DI1 DT 플러스 M의 DI2 DT. 같은 전류 I가 흐르니까, 그죠? 여기 I1하고 I2가 같은 I입니다. 그죠?
같은 i라면 요 식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맞나요? 다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전체 전압은 전체 인덕턴스에다가 전체 흐른 전류의 dt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인덕턴스를 L1, 여기 인덕턴스를 L2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L1에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 있고 M2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I는 I2에 생기는데 I2가 뭐예요? I2가 요 I2잖아. 그죠? 여기 I2인데 I2가 결국 뭐예요? I죠. 요건 I1인데 결국 I가 되고요. 그죠? 요렇게 되고 여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L2에 대해서 di가 있고 dt가 되는데 요 I2인데 원래 그죠? 요 I2잖아 이게. I2인데 I하고 같으니까 더하기 M에서 di1인데 그죠? I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L1 더하기 L2에 2배의 M에 di의 dt가 되니까 결국 L이 얼마예요? 2개 된다. 자 그럼 요건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왜 마이너스 2m이 되는지 마이너스 m이 되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여기 나오는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게 이제 병렬 상호 접속 관계가 남았네요. 그죠? 근데 이때 지금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병렬 합성으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서로 뭐가 안 존재한다고요?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없는 경우.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있는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인덕턴스 가는 건 이걸로 끝내죠. 그죠? 자, 수업 시간에 조금 풀어드렸는데 이상적인 변압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자, 요거를 보시면 여기가 I다. 그죠? 여기가 I1이고 요거 I2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왜 가동 결합일 때 순수단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죠? 그럼 여기 전압이 V라 그러면 여기도 V겠죠? 다 V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래 쓸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전압은 그죠? L 전체 I인데 L은 I1 더하기 I2더라. 자,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놓고 요거하고 뭐예요? 여기에 전압 V는 어떻게 돼요? L1에 I1이죠. 그죠? 더하기 M에 I2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I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나? L2에 I2에 그 다음에 M에 I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요 두식 가지고 우리가 I1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L1 I1 더하기 M의 I2는 자, L2 I2 더하기 M의 I1이다. 그죠? 그럼 여기 I1에 대해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I1을 구하면 I1은 L1-M에 그죠? 그다음에 L2-M I2 됐죠. 그죠? 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적었습니다. 요 식하고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I1 대신에 요걸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L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I1 대신에 요거 넣습니다. 자, L1-M 자, L2-M에 I2다. 그죠?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I2 여기 I2를 빼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에 대해서 쓰면 L1 쓰고 그죠? 그 다음에 L1-M에 L2-M에 더하기 M입니다. 그죠? M이고 I2를 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 I2는 이제 삭제가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삭제되고. 그럼 여기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L은 L1 그죠? 자, L1에 마이너스 M에 여기는 뭐예요? L2-M 더하기 L1-M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정리가 됐고 여기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L1-M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L1, L2가 곱해지니까 L1 곱하기 L2 마이너스 L1M입니다. 그죠? L1M 됐고 자, 여기는 자,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위쪽 공간이 좁아가. 자, 여기는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다. 그죠? 더하기죠. 더하기에 M에
L1 마이너스 M이다. 그죠? 그럼 요건 한 번 더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M의 L1 마이너스 M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Ln M, ML은 이거 삭제됩니다. 그죠? 그럼 남는 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남는 거는 예, 어떻게 되나요? 자, L1 마이너스 M이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 그죠? 2M입니다. 2M 자 여기 L이고 여기는 L1 마이너스 M의 예,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남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것도 날아가죠. 자 내가 구하는 L은 어떻게 되나요? 예, L1 더하기 L2에 마이너스 2M에 그죠? L1 더하기 L2에 마이너스 2M에 여기 뭐가 된다고요?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여기서 플러스 2M이 된다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요것만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 식에서 위에 여기 보면 요게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 I1이고 그 다음에 I2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요. 그죠? 이게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거 플러스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로. 그래서 결국 여기가 2M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M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에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M의 요게 가동이고 차동은 요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자, 이상 변압기는 나중에 변압기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고 자, 여기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코일에 충전된 에너지가 남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Li 제곱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인덕턴스는 이런데 커패시턴스 EC는 어떻게 되나요? EC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단위는 역시 줄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축적된 에너지를 W를 하면 W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에너지 W는 2분의 1 BH입니다. 그죠? BH.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응되는 게 뭐예요? 대응되는 게 우리가 콘덴서일 경우에는 요거 L을 합시다. 그 다음에 WC라고 하면 2분의 1 DE다. 그죠? DE. 자, 그 다음에 자기 흡입력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 흡입력도 똑같이 F가 어떻게 된다고요? FL은 2분의 1 BH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FC는 역시 2분의 1 D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줄이잖아요. 그죠? 뉴턴 메타가 줄로 바뀌는 건데, 결국 뉴턴 메타가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메타 곱하면 메타 3승이니까 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줄 퍼 메타의 3승하고 그 다음에 뉴턴 퍼 메타의 제곱하고 사실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바꿔 보시면 요거 어떻게 되나요? BH. 자, B는 U의 H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면 2분의 1의 U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얘는 2분의 1의 입실롬의 E의 제곱.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안 그러면 2 입실롬의 D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이번주에 했던 내용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정전계, 정자계,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로 쪽, 이제 우리가 회로 이론, 전기 이론 하는 부분에 교류 이론 빼고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류 이론의 여기가 거의 한 3분의 2 보다는 5분의 4 정도로 갖다가 수업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아마 전기 기능사에 어쨌든 20문제 중에 5분의 4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16문제. 뭐 한 15문제 정도는 지금 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